100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오늘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실 분입니다. 오늘의 건강 닥터 이지용 원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원장님. 네, 반갑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 이지용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가요. 전립선 비대증입니다. 이제 남자라면 피해갈 수 없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좀 알고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질환인지부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노화나 남성 호르몬, 유전적 영향 등으로 전립선이 비정상적으로 커지면서 소변이 배출되는 요도가 좁아져서 소변 나오는데 원활하지 못하게 되는 그런 질환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왼쪽은 이제 정상적인 전립선 조직인데요. 전립선부 요도가 정상적으로 잘 확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고, 오른쪽은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전립선 조직이 커짐으로 인해서 전립선부 요도가 많이 좁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제 이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노화 과정에서 저절로 좀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그런 질환이다라고 좀 이해를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은 이제 환자군이 나이가 들면서 점점점 이제 늘어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는데요. 연령별 진료인을 보게 되면 이제 50세 이상일 경우에 있어서 환자군이 한 90% 이상으로 확인되고 있고, 나이가 들면서 점점 유병률이 증가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연도별 진료 인원을 보더라도 좀 급격하게 늘고 있는 추세네요. 네, 그래서 점차적으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받고 있는 환자들이 점점 좀 늘어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전립선 비대증이 만약에 의심이 된다 할 때는 어떤 증상들이 좀 수반이 되나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전립선부 요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립선부 요도가 좁아지기 때문에 소변길이 좁아져서 생기는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갔을 때 소변이 이제 바로 나오지 못하고 오랜 시간 기다리게 되는 증상이 생기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렇다 보니까 소변 보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배뇨하는데 힘을 주게 되는 그런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소변 보고 나서도 잔뇨감이 생기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전립선 위에 방광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 기능 저하가 오기 때문에 소변이 조금만 차도 소변이 많이 마려운 이제 빈뇨 증상, 그리고 소변이 참기가 어려운 이제 급박뇨 증상, 그다음에 이제 소변 때문에 밤에 일어나게 되는 야간뇨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네, 지금 전립선 비대증이 있을 때 주로 나타날 수 있는 증상들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혹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도 이거 내 얘기인데 하는 분들 분명히 계실 것 같아요. 그렇다면 병원에 가시기 전에 상담 전화 주셔서 한번 상담을 먼저 받아보고 가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실시간 상담 전화 지금 계속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혹시 뭐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궁금증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그 궁금증을 모아서 정확하게 또 해결을 해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으니까 많은 참여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저희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제 쉽게도 병원에 가기가 좀 안 되기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냥 좀 병원 치료 시기를 놓치고 방치하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혹시 그냥 이제 병원에 가지 않고 방치했다가 올 수 있는 합병증 같은 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을 빨리 이제 진단하고 치료를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방치하게 됐을 때 이제 여러 가지 합병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위에는 이제 방광이라는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광이라는 곳은 이제 소변을 저장하는 곳인데요. 네. 저장 기능에 이제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방광 기능 저하로 인해서 빈뇨 증상, 그다음에 급박뇨 증상, 야간뇨 증상 같은 방광 기능 저하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방광 위에는 소변이 만들어지는 신장이 있죠. 그래서 신장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신기능 저하로 인해서 투석까지 가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변이란 거는 정수된 물이 아니기 때문에 소변 내에 있는 여러 가지 이물질이 방광 내에 쌓이면서 염증을 일으킬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방광 내 결석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이 너무 커지게 되면 갑자기 소변이 안 나오게 되는
이제 급성 요폐 증상도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이게 전립선 비대증인지 아닌지 몰라서도 이제 병원을 좀 가시지 않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건강 매거진 이지영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 3,000명 이상의 병원을 찾는다고 하는데요. 이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저희 좀 자세히 알아보고 있거든요.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이거 내 얘긴데 하는 분들 계시거나 나도 좀 이런 증상들이 있는데 혹시 이게 전립선 비대증이 아닐까 궁금하시다면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상담은 필요 없다. 좀 궁금증만 좀 해결하고 싶다 하는 분들은요. 궁금증, 질문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편안하게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방치하게 될 경우 삶의 질은 물론이고요. 좀 치명적인 합병증까지도 부를 수 있다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진단이 된 다음에는 적극적으로 좀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해요.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 자체가 전립선부 요도가 좁아져서 생기는 질환입니다. 그래서 그 좁아져 있는 전립선부 요도를 넓혀주는 게 주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제 진단하게 되면 이제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알파 차단제라는 약물을 복용하게 되면 전립선부 요도를 넓혀주는 효과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배뇨에 이제 편안한 배뇨를 줄 수 있는 효과를 줄 수 있겠고요. 네. 두 번째는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물입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남성 호르몬의 영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네. 남성 호르몬 중에 이제 DHT라는 활성화된 남성 호르몬이 있습니다. 그래서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를 복용하게 되면 그 혈중 DHT의 농도를 낮춤으로 인해서 전립선 크기를 약 20에서 30% 정도 크기를 줄여주는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하게 되면 이와 같이 알파 차단제 또는 이제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물을 기본적으로 투여하게 됩니다. 네, 보통 이제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런 약물 치료로도 좀 효과를 볼 수 있을 텐데요. 약물 그 투약하는 기간은 어느 정도 좀 보면 좀 효과를 느낄 수가 있나요? 보통은 약물 투여를 하고 나서 최소한 한 달 이상은 복용을 해야 그 약물의 효과를 이제 느끼실 수가 있겠고요. 네. 그다음에 약물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은 보통 우리 감기 치료처럼 단기간 복용하고 나서 중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시작을 하게 되면 약물 치료는 평생 해야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가장 먼저 손쉽게 첫 번째로 할 수 있는 치료, 약물 치료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요. 이런 약물 치료를 효과를 보면 좋을 텐데 또 치료 시기를 놓친 경우에는 약물 치료만으로도 효과가 없을 때가 있거든요. 그 다음 방법의 치료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약물 치료 효과가 부족하거나 약물 효과가 떨어지거나 또는 약물의 부작용으로 인해서 약물을 이제 끝까지 복용하기 어려우신 분들이 있는데요. 네.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 저희가 해볼 수 있는 방법이 이제 시술적인 방법 또는 이제 수술적인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술적인 방법으로는 이제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이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유로리프트라는 시술은 특수 제작된 이제 실을 이용해서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이제 묶어주게 되는 치료 방법입니다. 이 그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전립선부 요도가 많이 좁아져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두 번째 그림에서는 저희가 이제 내시경으로 요도 내시경을 통해서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확인하고 그 비대해져 있는 조직을 전립선 결찰살을 이용해서 이제 묶어주게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 사진을 보게 되면 이 묶여져 있는 사진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와 같이 이제 전립선부 요도가 정상적으로 잘 확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방법으로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셨고 이제 비대해진 전립선을 좀 묶어준다. 이렇게 좀 이해를 해보시면 될 것 같고 네. 다음 또 다른 방법이 있네요. 네, 이제 플라즈마 기화술이라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와 방법은 이제 전립선 조직을 이제 태워줘서 이제 기화시켜주는 방법이 되겠고요. 그래서 전립선 조직이 많이 비대해져 있거나 방광위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플라즈마 기화술을 이용해서 전립선 조직을 치료해 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이 치료법을 갖고 있는 특징들도 좀 간단하게 네. 설명해 주실까요? 그다음에 이제 네. 이제 수술적인 방법으로는 네. 이제 홀랩 수술이 있고요. 이제 홀랩 수술 같은 경우는 이제 홀름 레이저를 이용해서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제거해 주는 절제해 주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수술적 방법으로는 이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라고 해서 내시경을 통해서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이제 절제해주는 방법입니다. 이와 같이 이제 전립선 조직이 많이 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수술적인 치료 방법도 적용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수술적 치료 방법은 이제 전립선부 요도를 확보해 줄 수 있는 데는 이제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겠지만 네. 이제 열 또는 레이저를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하다 보니 주변에 이제 혈관이나 신경 손상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 이후에는 뭐 역행성 사정이라든지 요실금, 발기부전 가능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할 수 있는 다양한 시술적인 방법 또 수술적인 방법까지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본인에게 가장 적합한 치료 방법을 찾는 게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자, 저희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고 있습니다. 혹시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또 질문들 있으신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발자 열려 있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요. 질문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방송 도중에 원장님께 여쭤봐서 좀 해결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려 보도록 하고요. 지금 수술 방법이 이제 여러 가지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어떤 기준으로 수술법이 선택이 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이게 네. 환자가 선택할 수 있는 건지 아니면 상태에 따라서 좀 선택이 가능한 건지. 네. 그래서 전립선이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눈, 코, 입이 생긴 게 다른 것처럼 전립선의 크기 모양은 사람마다 굉장히 다양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받고 오시는 분들 중에서도 증상이 다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 이제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은 저희가 이제 검사를 통해서 이제 전립선 크기 모양을 우선 확인하는데요. 네. 이제 우선 크기만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전립선 크기가 약 한 80g 이상 되시는 분들은 보통 이제 수술적 치료를 이제 권해드리게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는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이나 홀륨 레이저를 이용한 이제 홀랩 수술 방법을 적용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립선 크기가 약 30g에서 80g 정도 되시는 분들 중에서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 이제 싫으시고 약에 의한 효과가 좀 떨어지신 분들은 유로 리프트라는 이제 시술적 방법을 이용해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전립선 크기에 따른 다양한 수술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라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일단 뭐 모든 질병이 마찬가지겠지만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 다시 한번 들고요. 저희 건강 매거진 이지용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중년 남성 삶의 질 저하 주범으로 불리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방송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궁금증, 질문 있는 분들은 상담 전화 활짝 주시기 바랍니다. 자,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지금 벌써 많은 분들이 전화 주셔서 전화 상담에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접수 상황 좀 잠시 살펴보면요. 먼저 이제 질문을 남겨주신 분들이 계신데요. 자, 첫 번째 상담 전화 주신 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7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전립선 비대증으로 6개월째 약을 드시고 계신데 계속 먹어야 되나요? 궁금합니다라고 좀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립선 비대증으로 이제 진단하게 되면은 우선적으로 약물 치료를 시도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이제 알파 차단제 또는 이제 5알파 환원 효소 억제제라는 약물을 투여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약물을 투여하게 되면은 이제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는데 네. 약물을 투여하다가 중간에 중단을 물론 할 수는 있지만 중단하게 되면은 이제 그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불편감이 다시 생기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중단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환자분처럼 6개월째 약을 복용하고 있는데 계속 먹어야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신 이유는 크게 이제 두 가지 이유일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약을 먹었는데 이제 느끼시기에 별로 효과가 없다. 네. 이렇게 느끼시는 분도 있고요. 두 번째 경우는 이제 약에 의한 부작용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알파 차단제와 같은 약물은 이제 전신 혈관을 넓혀주는 이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알파 차단제를 복용하게 되면 어지러움증이 좀 생길 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사정했을 때 사정액이 바깥으로 분출하지 못하는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작용이 싫으신 분들이 약물 치료를 이제 끝까지 유지하기가 좀 어려운 이제 경우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유로리프트와 같은 시술적 치료 방법을 적용해 본다든지 아니면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으로 적용을 해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로 효과가 크게 없으신 분들 같은 경우
경우에는 이제 약물 치료의 다음 단계죠. 시술이나 수술 쪽인 방법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고 상담을 남겨주셨고요. 두 번째 이제 상담 접수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은 70대 아버님이시고요. 전립선 비대증 수술을 하고 나면 불편하거나 합병증은 없을까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환자 입장에서 가장 좀 걱정이 되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수술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이제 홀륨 레이저를 이용한 홀랩 수술 또는 이제 경요도 전립선 절제술을 이용해서 이제 수술을 받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방법은 전립선 조직을 이제 절제해 주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제 소변 보시는 거는 개선할 수가 있는데 그 전립선 조직이 정상적으로 이 표면 점막이 자라는 데까지는 회복 기간이 네.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소변 볼 때 좀 찌릿찌릿한 통증도 좀 올 수 있고 소변 볼 때 이제 혈뇨가 보이는 이제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기적인 이제 부작용으로는 이제 주변의 혈관 또는 이제 신경, 그다음에 이제 관략근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전립선 비대증으로 전립선 절제술을 받게 됐을 경우에 있어서는 요실금이나 이제 발기부전, 그다음에 이제 역행성 사정이 생길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로 인해서도 올 수 있는 불편감이나 합병증에 대해서도 알려주셨으니까요. 이 부분까지 한번 꼼꼼하게 점검을 해보시고 고민해 보시고 선택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또 살펴볼게요. 50대 시청자분께서 이렇게 질문을 남겨주셨습니다. 저는 방광 쪽이 뻐근하고 찌릿하고 화장실에 가느라 잠도 못 잡니다라고 이제 불편한 증상들을 호소를 해주셨어요. 네. 이분은 어떤 치료가 좀 필요할까요? 네. 그래서 이제 아까 전립선 비대증 이제 환자분들 중에 방광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립선 비대증이 있게 되면 이제 방광의 저장 기능에 이제 문제가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광의 저장 기능이란 거는 방광이 이제 소변을 정상적으로 잘 저장을 하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저장 기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이제 소변이 조금만 차도 소변이 많이 마려운 빈뇨 증상, 그다음에 소변이 좀 참기가 어려운 이제 급박뇨 증상. 으로 인해서 또 이제 급박성 요실금 증상까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방광 기능 저하가 같이 동반되어 있는 환자로 보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전립선 비대증 치료뿐만 아니라 이제 방광 치료를 같이 해야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증상을 호전시킬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정확한 진단, 방광 기능의 저하가 동반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서 필요한 경우에 있어서는 방광 치료를 같이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상담을 잘 해주셨거든요. 이 부분 참고하셔서 잘 한번 치료를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전화상으로는 저희가 정확한 진단은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좀 유념을 해주시고요. 계속해서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여러분의 궁금증과 다양한 증상들, 질문들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은 지금 우리 가족의 건강 지킴이 건강 닥터와 함께하는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백세까지 건강하게 한국인의 건강 수명이 위협받고 있다. 노화, 습관, 질병, 건강 수명 연장 프로젝트 건강 매거진에서 여러분의 건강 궁금증 모두 해결하세요. 네, 건강 매거진 함께하고 계십니다. 혹시 실시간 상담, 실시간 시청자 상담을 원하시는 분들은요.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고요. 또 저희 방송을 놓치신 분들은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다시 보기가 가능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 앤 한경을 검색하시면 다시 보기가 가능하니까요. 이 점도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먼저 오늘 첫 번째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니까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는 어떻게 되실까요? 네, 67세예요. 67세 남성분이시고요. 지금 네. 어떤 증상들을 갖고 계신지, 어떤 점이 불편하신지 원장님께 본인의 증상을 한번 잘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예. 옆에 오줌이 좀 자주 매웠고요.
네. 네, 오줌이 자주 메렸고요. 오줌이 많이 안 나와요. 네. 네, 그런 증상이 언제부터 생기셨어요? 한 오래됐어요. 오래되셨어요? 뭐 검사나 네, 치료 받아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아니, 검사는 한번 봤어요. 아, 그때 검사 결과가 어땠는지 혹시 알고 계신 게 있으세요? 뭐, 검사에는 뭐, 약을 먹으면 괜찮다고 그랬대요. 아, 그래서 약을 복용하셨는데 효과는 어떠셨나요? 예, 혹하는 뭐, 그냥 약간. 아, 그럼 지금 제일, 있더라고요. 제일 불편하신 증상이 소변을 좀 자주 보시는 증상이세요? 예, 자주 보고, 오줌을 다, 소변을 메르고 나서요. 네. 좀 남아있는 그 기분이. 네, 잔뇨감도 있으신 상태고. 예. 네. 오줌이 소변이 마려우시면 좀 참기가 어려우신 증상이 있으세요? 화장실을 좀 빨리 뛰어가야 된다는 좀 느낌이 있으세요? 예, 좀 참기는 참는데요. 네네. 참았다가 저기 하면 좀 누구래요. 아, 그러세요? 예. 예. 우선은 이제 나이가 60세가 넘으셨고 이런 증상이 이제 급격하게 지금 뭐 최근에 오신 게 아니라 오래 네. 전부터 오셨기 때문에 전립선 질환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세요. 네. 그 중에서도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증상이 있으신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방광 증상도 동반돼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네. 방광 증상이라는 거는 말씀드린 대로 빈뇨 증상이세요. 빈뇨. 네. 네, 소변이 좀 자주 마려운 느낌이 있으시거든요. 네. 네, 그래서 현재 전립선의 크기나 모양이 어떻게 되시는지, 네, 그다음에 이제 전립선 상태뿐만 아니라 방광 상태가 현재 어떤지를 좀 정확하게 먼저 확인 받아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면 좋아지실 것 같아요. 네.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잘 상담을 해주셨고요. 전화상으로는 이제 아무래도 정확하게 진단하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꼭 유념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내용 참고하셔서 치료를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저희 상담 전화는 활짝 열려 있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실시간 방송 중에 전화 연결을 통해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요. 혹시 직접 전화 연결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질문이나 궁금증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지금 오늘 건강 매거진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 있고요. 앞서서 약물 치료, 또 시술적인 치료, 또 수술적인 치료까지 다양한 치료법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로 인해서 올 수 있는 합병증을 또 궁금해하신 분들 많으신 것 같아서 합병증 한번 좀 짚어보고 또 사례들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의 치료 방법으로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과 시술적 치료 방법에 대해서 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수술적 치료 방법을 위해서는 이제 전신 마취나 척추 마취 같은 이제 마취가 필요하고요. 이제 유로리프트 시술적 방법은 이제 국소 마취하에 시행이 가능합니다. 수술 시간 면에서도 이제 유로리프트 같은 경우는 약 한 20분 이내로 좀 빠른 시간 내에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당연히 이제 내시경을 하기 때문에 피부 절개는 필요하지가 않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유로리프트 시술 같은 경우는 당일 입원해서 당일 퇴원이 가능하고 당일부터 이제 일상생활이 가능한 장점이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치료 효과 면에서도 이제 소변줄을 끼지 않을 경우에서는 당일부터 치료 효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수술적 치료 방법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변의 혈관이나 신경, 이제 관략근 손상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수술 후에는 역행성 사정이나 발기부전, 그다음에 이제 요실금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로리프트와 같은 시술적 방법은 같은 부작용이 없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수술적인 방법과 또 시술적인 부분을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을 해주시니까 아무래도 여러분들 이해하시는 데 좀 도움이 되셨을 것 같고요. 유로리프트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는데 이게 이제 치료도 회복도 아무래도 수술보다는 조금 빠를 것 같은데 네. 비수술 치료이기 때문에 그 비수술 치료가 갖고 있는 어느 한계도 좀 있지 않을까 싶거든요. 네, 그런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로리프트라는 시술 방법은 이제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을 이제 묶어주는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보게 되면 첫 번째 사진은 이제 시술 전 사진입니다. 전립선의 양측엽이 발달되어서 전립선부 요도가 많이 좁아져 있는 모습을
이제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유로 리프트를 시행한 사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양측엽을 이제 전립선 결찰사를 이용해서 이제 묶어줬을 때 네. 전립선부 요도가 이제 많이 확보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이 환자 같은 경우는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으로 인해서 전립선 조직이 방광내로 많이 이제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돌출되어 있는 전립선 조직을 플라즈마 기화수를 이용해서 같이 치료해주는 하이브리드 시술을 이용해서 적용했을 때 전립선부 요도가 이제 훨씬 더 확장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양측엽만 발달되어 있는 전립선 비대증 환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유로 리프트 단독으로만 시행이 가능하고 전립선 조직이 방광내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플라즈마 기하수를 병행하는 하이브리드 시술을 이용했을 때 훨씬 더 좋은 이제 치료 결과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다음 PPT도 준비가 되어 있는 것 같은데 한번 또 살펴볼게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유로 리프트 단독으로만 시행했을 때와 하이브리드 시술, 즉 이제 유로 리프트와 플라즈마 기하수를 이제 병용해서 시행했을 때 치료 결과가 어떻게 다른지 차이가 보이는지 이제 간략하게 나타낸 표가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시술을 하고 나면 시술 결과에 대해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이제 최대 요속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변빨이 얼마나 세졌냐 이제 이런 걸 확인하게 되는데요. 유로 리프트 단독으로만 했을 때는 최대 요속이 수술 전에 비해서 약 59% 정도 향상된 결과를 보였고 하이브리드 시술을 하였을 때는 최대 요속이 한 110% 정도. 다시 얘기하면 유로 리프트 단독으로만 했을 때보다는 하이브리드 시술을 했을 때 약 2배 정도 향상된 치료 결과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잔요량 그리고 IPSS라고 하는 이제 자가 설문지, 그다음에 삶의 질 점수에 있어서도 모두 유로 리프트 단독으로만 했을 때보다는 하이브리드 시술을 했을 때 훨씬 더 향상된 결과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유로 리프트 단독으로만 했을 때와 하이브리드 시술을 병용했을 때 마찬가지로 역행성 사정이나 발기부전, 요실금과 같은 부작용은 모두 다 발생하지 않았다라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후에도 얼만큼 달라졌는지를 또 표를 통해서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들이었고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건강매거진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궁금증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셔서 더 도움을 좀 받아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직접 전화 연결이 아니더라도 질문만 남겨주셔도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분은 이제 질문을 좀 남겨주셨습니다. 제가 이거를 좀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자, 69세 남성분이었고요. 전립선 비대증 때문에 소변을 보기가 불편합니다. 약물 치료만으로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니면 수술을 하게 된다면 또 어떤 방식으로 하게 될지 알고 싶어요. 라고 질문을 남겨주셨네요. 네. 자, 어떻게든 좀 답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래서 이제 질문 남겨주신 대로 이제 69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약물 치료를 하셨다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약물 치료는 이제 알파 차단제가 투여가 됐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투여를 이제 하였는데 약물에 대한 치료 효과가 좋으신 분들은 네. 약물 치료로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지만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면 약으로 인한 부작용이 있을 수가 있고 그다음에 약물 치료의 효과가 좀 떨어지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쵸. 네, 대표적으로 이제 방광 증상이 동반되어 있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는 방광 치료가 같이 동반되어 되는 경우가 있을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전립선 크기가 너무 크거나 또는 이제 전립선 조직이 방광위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의 효과가 좀 제한적인, 한정적인 효과를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수술적 치료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제 수술적 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치료 효과 면에서는 입증이 되어 있고 좋은 치료 방법이지만 수술적 치료로 인해 생길 수 있는 요실금이나 발기부전, 역행성 사정과 같은 이제 부작용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이제 시술적 치료 방법, 유로 리프트와 같은 시술적 치료 방법을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지금 상담해 주시는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노화와 함께 자연스럽게 올 수 있는 질환입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궁금증 또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02-6677-0012번으로 전화 주시면 실시간 시청자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하나씩 또 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60대 환자분의 사례가 준비가 돼 있네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63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받고 약물 치료를 이제 수개월간 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근데 이제 약물 치료의 효과가 떨어진다 해서 이제 저희 병원에 내원하셨던 환자분이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희 병원에 오셔서 경직장 이제 초음파 검사를 시행했습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봤을 때 이제 전립선 크기 모양을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전립선 크기 같은 경우는 약 57g 정도 확인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왼쪽 사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립선 조직이 비대해지면서 방광위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양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해서 이와 같이 이제 방광위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전립선 비대증의 약물 효과가 떨어질 수가 있고,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방광 기능 저하가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이제 흔하게 확인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가 이제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이제 환자분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다른 치료 방법을 이제 생각해 보아야 될 수가 있겠고요. 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이제 하이브리드 시술을 이용해서 시술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양측엽에 대해서는 이제 유로리프트 전립선 결찰술을 이용했고, 이제 비대해져 있는 방광위로 돌출되어 있는 전립선 조직에 의해서는 이제 그 플라즈마 기화술을 이용한 이제 하이브리드 시술을 시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후 요속 검사를 통해서 결과를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왼쪽 사진 이제 시술 전 사진입니다. 그래서 소변 보신 양은 한 140ml 정도 되었고, 최대 요속은 8.3 정도 확인됐습니다. 시술 후에는 소변 보신 양도 230으로 훨씬 더 소변 양이 증가가 되었고, 네. 그다음에 최대 요속 같은 경우도 시술 전 8.3에서 32로 약 한 4배 정도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기화술과 유로리프트 이제 동시에 이제 접목할 수 있는 하이브리드 시술을 받고 예후가 좋았던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고요. 또 다른 사례 하나 더 좀 살펴볼게요. 이 다음 환자분도 이제 60대시거든요. 치료 전에 어떤 증상을 호소하셨나요? 네, 이 환자분 같은 경우는 60세 남자 환자분이셨고요. 이분도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하셨는데 약에 의한 부작용 때문에 내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렇군요. 예, 어지럼증이 심하셨고요. 그다음에 이제 역행성 사정으로 인해서 불편감을 호소하셨기 때문에 그런 불편감이 없이 배뇨 증상을 개선하기를 원하셨던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 내원하셔서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시행하였고, 전립선 크기는 약 48g 정도 확인됐습니다. 앞에 환자와 비교했을 때 전립선 조직이 이제 방광대로 노출된 정도는 비교해 보면 앞에 환자보다는 조금 덜했지만 이 환자도 마찬가지로 비대해져 있는 전립선 조직으로 인해서 방광대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브리드 시술을 적용해서 네. 시술을 하였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면요. 시술 전 이제 그 요속 검사를 보게 되면 소변 보신 양은 한 404 정도 확인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 최대 요속은 이제 9.4 정도 확인됐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소변 보시는 시간을 보면은 약 81초 정도 보셨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저희가 이제 소변 보시는 시간은 정상적으로 한 2, 30초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소변을 보신 거죠. 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로 인해서 이제 많은 불편감을 호소하셨던 분이셨는데 이제 하이브리드 시술을 통해서 시술을 하였고, 오른쪽 요속 검사를 보게 되면 최대 요속은 33 정도로 이제 약 한 3배 이상 향상된 결과를 보였고요. 소변 보시는 시간도 약 16초 정도로 훨씬 더 단축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시술 전과 후까지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시술 후 예후가 좋았던 그런 사례를 만나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건강매거진 지금 이지용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 3,000명 이상이 병원을 찾는다고 하네요.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여러 가지 궁금증, 또 질문 있는 분들은요. 상담 전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02-6677-0012번, 02-6677-0012번 상담 전화 활짝 열려 있고요. 전화 연결이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질문만 남겨주셔도 저희가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저희가 이제 유로 리프트 시술도 알려주셨고 또 수술도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모든 병이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는 이제 재발의 가능성은 다 안고 있잖아요. 네, 그래서 맞습니다. 시술 후에 또 재발률도 어느 정도 되는지 이 부분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유로리프트 시술을 받기 위해 내원하신 분들은 이제 치료 효과가 얼마나 가느냐, 내가 나중에 다시 재시술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에 그렇죠.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제 유로리프트 시술 결과, 장기간 치료 결과에 대해서 나온 연구 결과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은 이제 이 연구 결과는 유로리프트 시술하고 나서 얼마나 지났을 때 치료 효과가 최대로 나타나느냐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결과였고요. 그래서 시술하고 나면 기본적으로 이제 회복하는 과정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약 한 달 정도는 소변 보는데 불편감이 좀 있을 수 있다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고요. 네. 그래서 이 그래프에 보는 바와 같이 시술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치료 효과가 최대로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환자분들을 2년간 이제 장기적으로 추적 관찰하였을 때도 치료 결과가 장기간 2년 동안 잘 유지되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자, 이것도 다른 분인가요? 네. 예. 그래서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이제 2년 동안 추적 관찰하였을 때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 자가 설문지로 했을 때 2년 동안 장기간 치료 결과가 잘 유지되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5년 결과입니다. 그러니까 유로리프트를 시행을 받고 5년이 지났을 때 치료 결과가 어땠는지를 나타내는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시술하고 나서 대표적으로 이제 확인하는 게 앞서 말씀드린 이제 최대 요속이 어느 정도 향상이 되느냐. 그다음에 이제 국제 전립선 증상 점수표 IPSS라는 이제 자가 설문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5년 데이터를 봤을 때도 치료하고 나서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최대로 향상된 치료 결과를 보였고 이 치료 결과가 5년 동안 잘 유지되는 결과를 확인해 볼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최대 요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약 한 달 정도 지났을 때 최대 요속이 시술 전에 비해서 최대로 향상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이 최대 요속도 5년간 지속적으로 향상된 결과를 유지하였다라는 이제 결과가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로리프트 시술을 받고 2년에서 5년 후에 이제 경과까지 어떤지 좀 살펴봤습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살펴봤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종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으로 많이들 상담 전화 주고 계신데요. 다음 전화도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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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주신 분 연세가 어떻게 되실까요? 79세요. 네, 79세시고요. 지금 네.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원장님께 증상과 함께 또 질문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네. 네, 말씀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얼마 전에 한 날 됐어요. 그런데 이제 소변을 보려고 그러는데 잘 이게 나오지도 않고 어떤 때는 이제 자주 많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이비인후과 가서 검사는 안 받고 약방에 가서 물어보니까 여 병원에 가서 그 한번 얘기를 해보라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약을 받아서 그냥 약을 먹기 시작했어요. 네. 그냥 오줌이 저기 그 그래서 약을 먹고 있는데 네. 소변이 잘 나오고 잘 있어요. 네네. 잘했어요. 네네. 효과가 좋아요. 그럼 네. 계속 그렇게 먹어야 되는지 네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 네네. 그래서 병원 비뇨기과에 가셔서 전립선 상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검사를 받아보신 건가요? 안 받았어요. 아, 그러니까. 검사는 받지 않고 우선 약물 치료를 먼저 하셨나요? 네네. 네. 지금 약을 복용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나요? 지금 한 보름 한 20일 됐어요. 아, 20일 되셨어요. 그러면 네. 현재는 소변 보는 거 관련해서 불편감이 이제 좀 많이 좋아지셨나요? 아직 좀 남아 있는 불편감이 있으신가요? 아니 많이 좋아졌어요. 아, 많이 좋아지셨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네. 이제 선생님 연세 지금 79세라고 말씀하셨는데 79세 연세 때 배뇨 관련 네. 불편감이 있으신 경우에 있어서는 전립선 비대증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 예. 근데 이제 한 가지 좀 고려해야 될 사항이 뭐냐면요. 네. 이제 요즘에 전립선 암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제 처음에 비뇨의학과에 가시게 되면 전립선 암이 혹시라도 있는지
여부도 같이 확인해 보시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네. 그리고 이제 전립선의 크기 모양에 따라 치료 방법을 좀 다르게 선택해야 될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음파 검사를 통해서 네. 전립선 크기 모양이 어떻게 되는지를 같이 좀 확인해 보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군요. 이제 뭐 피검사상에서도 크게 문제가 없으시고 전립선 모양도 뭐 크게 방광위로 많이 돌출돼 있지 않고 크기도 많이 크지 않으신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약물 치료를 우선 적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약물 치료는 이제 사실 뭐 단기간 치료하고 끊기는 좀 어렵고요. 예. 약은 장기간 복용하셔야 된다라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상담해 주신 내용 잘 참고하셔서 치료 받으시는 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희 다음 전화 하나 더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전화 주신 분 나이가 어떻게 되실까요? 나이 80살. 80세시고요. 예, 예. 지금 어떤 증상 때문에 불편하셔서 전화 주셨는지 원장님께 증상을 좀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예. 네. 그 밤에 자주 일어나서 소변을 자주 보고 네. 그 위에 너무 불편해서 그 뭐고 그 낮에는 조금 쓰러지는 쓰러지만 낮에 자주 보는 경우입니다. 그리고 약은 매일 먹어도 그 뭐 효과가 별로 없네요. 진료는 받아가지고 약만 먹고 있습니다. 예. 네. 지금 이제 말씀하신 증상은 야간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예. 네. 지금 밤에 그러면은 소변이 마려서 몇 번 일어나시나요? 한 6, 7번 일납니다. 6번, 7번을 일어나세요? 예, 예. 네네. 그 한 번 보는 소변 양이 낮에 한 번 보는 소변 양이랑 비교하면은 낮이 맞나요? 밤이 맞나요? 날이 많습니다. 낮이 맞나요? 예, 예. 네, 밤에는 이제 한 번 배뇨량이 좀 적으신 거죠? 예, 예. 네네네. 그래서 이제 우선은 야간뇨가 주 문제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받고 약물 치료를 하심에도 불구하고 야간뇨 증상이 지속되시는 경우로 보입니다. 예, 그래서 야간뇨 같은 경우는 야간뇨를 일으키는 원인이 굉장히 다양합니다. 예, 말씀드린 이제 전립선 비대증도 한 가지 원인이 되겠고요. 근데 예. 이제 방광 문제라고 해서 방광에 이제 저장 기능이 떨어져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예. 분들도 이제 야간뇨를 일으킬 수 있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연세가 드시면 이제 항이뇨 호르몬이나 호르몬 분비량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도 이제 야간뇨 증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수면 문제예요. 수면 문제라는 거는 이제 밤에 잘 주무셔야 되는데 밤에 이제 네. 수면의 질이 많이 떨어지시게 되면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그로 인해서 밤에 일어나서 이제 화장실을 가시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예. 네,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말씀하신 선생님이 이제 어떤 원인이냐를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는 게 우선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원인에 맞는 치료를 하게 되면 야간뇨도 충분히 치료가 가능하다. 예.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이주영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전립선 비대증과 관련된 여러분의 궁금증, 질문들 상담 전화 받아보고 있고요. 026677-0012번 상담 전화 계속해서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이쪽으로 여러분 많이 참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주영 원장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 지금부터는요, 또 예후가 좋았던 사례들 하나씩 더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립선 비대증을 앓고 있던 그런 사례들이고요. 이분은 52세 남성분의 사례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이분은 사실 조금 저희가 보는 환자분 중에서 좀 젊으신 환자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립선 비대증은 보통 40세 이후부터 생길 수 있다고 이야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좀 젊으신 52세 때 오셨던 분이셨는데 진단은 40대부터 진단을 받으셨고 네. 그 이후로 이제 약물 치료 하셨는데 약물 치료 효과가 없다라고 해서 이제 내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병원 내원하셔서 경직장 초음파 검사를 이제 시행을 하였고 전립선 크기는 약 35g 정도였기 때문에 전립선 크기가 이렇게 많이 크신 분은 아니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초음파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전립선 조직이 크기에 비해서 이제 방광위로 좀 많이 돌출되어 있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전립선이 비대해지면서 이제 방광위로 많이 돌출되는 이와 같은 전립선의 구조적인 변화가 좀 많이 오신 분들은 약물 치료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는 저희가 이제 시술적인 방법을 권해드리고 이제 시술적인 방법을 시행을 하였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그 전립선 위로 많이 올라온 이제 전립선 조직이 있었기 때문에 유로립트로는 이제 100% 전립선 요도를 확보할 수 없는 이제 그런 제한점이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도 이제 하이브리드 시술을 적용해서 시술을 하였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시술 전 이제 요속 검사를 보게 되면 최대 요속이 한 9.7 정도로 이제 소변 주기가 좀 많이 가는 약하신 분이셨고 이제 하이브리드 시술을 하였을 때 이제 소변 보시는 양도 이제 시술 전에 비해서 이제 많이 이제 향상이 되었고 이제 최대 요속도 시술 전에 비해서 23 정도로 향상된 결과를 보였습니다. 네. 네. 자, 이렇게 시술 전과 후 확연하게 달라진 모습을 저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를 만나봤습니다.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사례들을 보니까요. 정말 중년 남성이라면 피할 수 네. 없는 질환이 맞구나라는 네. 생각이 들고요. 네. 다음 사례 하나 또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62세 남성분의 사례고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62세 남자 환자분이셨고 이제 전립선 비대증으로 진단을 받고 이제 약물 치료를 하셨는데 약물 치료 효과가 좀 떨어진다 하셔서 내원하셨던 분이셨습니다. 이제 경직장 초음파상으로는 이제 전립선 크기가 34g 정도 확인되었고 전립선 조직이 방광위로 많이 돌출되어 있는 모습은 이분은 확인되지 않았던 분이셨고요. 네. 그래서 이분은 이제 하이브리드 시술은 하지는 않고 유로립트 단독으로 이제 시술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환자들마다 이렇게 시술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이 이제 차이가 좀 있겠네요.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전립선 조직이 방광위로 좀 많이 돌출되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유로립트 단독으로만 했을 때는 효과가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방광위로 돌출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플라즈마 기화술을 적용한 네. 하이브리드 시술을 할 수가 있겠고요. 이 환자분처럼 이제 전립선 조직이 방광위로 돌출되지 않은 분들은 이제 유로립트 단독으로만 했을 때도 좋은 치료 결과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치료 결과를 보게 되면 시술 전 요속 검사에서는 이제 소변 보신 양은 한 370ml, 그다음에 최대 요속은 한 17 정도 확인됐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소변 보시는 데까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소변이 이제 시작된 데까지 약 36초 정도 기다렸다가 소변을 보셨던 환자분이셨는데 유로립트 시술을 통해서 최대 요속은 17에서 33으로 약 2배 정도 향상된 결과를 보였고 그다음에 이제 소변 보는데 소변이 시작되는 데 걸리는 시간도 10초 이내로 단축된 결과를 보일 수가 있었습니다. 네, 자 예후가 좋았던 치료 사례 소개해 주셨고요. 환자들마다 치료 효과는 조금씩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어떤 치료든 치료 방법을 결정하기 전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사실 꼭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저희가 전립선 비대증의 원인도 살펴봤고요. 다양한 치료법들 알아봤거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치료를 고려 중이거나 앞두고 있는 환자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 같은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래서 전립선 비대증이라는 질환 자체는 뭐 여러 가지 이제 발병 원인이 있지만 노화에 의해서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은 누구나 남성이라면 올 수 있다. 나이가 들면서 전립선 비대증으로 인한 배뇨 불편감은 누구한테나 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 근데 전립선 비대증이 빠른 진단과 치료가 필요한 이유는 전립선 지자증을 빨리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 나타날 수 있는 이제 합병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립선 위에는 방광이라는 곳이 있고 그 위에는 신장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립선 비대증을 치료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방광 기능, 신장 기능의 저하가 동반될 수가 있고 그러면 이제 치료 효과가 떨어지고 치료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40세 이상이 되었는데 이전과 다르게 이제 배뇨 불편감이 생겼다 하시면 빨리 이제 비뇨기과에 오셔서 내 상태가 어떤지, 나의 전립선 상태가 어떤지를 빨리 검사해서 그에 맞는 적합한 치료를 빨리 시행받는 게 네. 중요하겠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어떤 질병이든 예방보다 더 중요한 건 없잖아요.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간단하게 좀 말씀해 주실까요? 네. 예. 그래서 우선 이제 전립선 비대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이제 서구식 식생활이 있습니다. 그래서 육류나 유제품 섭취를 좀 줄이고 식이섬유를 자주 섭취하시는 게 도움이 될 수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전립선 질환 예방을 위해서 유산소 운동을 통해서 적정 체중을 유지해 주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항산화 작용에 도움이 되는 붉은색 과일을 꾸준하게 섭취하시고 네. 이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나의 배뇨 불편감이 있을 경우에는 이거를 방치하지 마시고 빨리 이제 비뇨의학과에 오셔서 본인에 맞는 이제 현재 상태를 정확하게 확인하고
빠른 치료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예방법도 잘 기억해 주시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다양한 전립선 비대증 치료 방법들 살펴봤는데요. 모든 치료법에는 부작용이 따를 수 있고 개인마다 치료 효과가 다르다는 점, 또 전문의와의 상담을 통해서 적절한 치료를 받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점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지용 원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의 건강 장수 파트너 건강 매거진 실시간 시청자 상담은 생방송 도중에만 가능합니다. 이 점 기억해 주시고요. 오늘 방송을 놓쳤는데 아쉽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유튜브에서 건강 앤 한경을 유튜브에서 검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